이번에는 지분 경매에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을 때 점유시 첫 번째 인수 금액, 두 번째는 명도 가능 여부를 공부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도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상가주택 또는 원룸 이런 것이 지분 경매 나오면 자신 있게 입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신 있게. 그리고 또 NPL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분 경매에서 후순위 채권자가 민법 328조 2항에 따른 차순위 저당권자의 법정 대의를 할 수가 있는 이런 지분이죠. 지금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반복적인 내용을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이 반복적인 것은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공부해야만이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는 거죠. 그냥 한 번, 두 번 들어서 이게 설명이 돼서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같은 내용, 같은 법률, 같은 조항 같은 걸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게 되는 것은 저의 의도적인 강수법이라는 거죠. 저한테 강의 들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가 설명한다든가 지분 경매를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러한 거 갖고 다른 데 가서 또 교직에 참여할 수도 있고. 자, 이래도 지분권은 똑같습니다. A가 5분의 3 지분을 가지고 있고 B가 5분의 1, C가 5분의 1인 이러한 주택이 A 지분이 경매가 될 때, 이 과반수 지분이 경매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엔 또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인데 A 지분이 경매가 될 때, 사실은 뭐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지만 절반이면 이거는 이거랑 같이 보면 됩니다. 그러나 혹시 절반이면 뭐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이 느낌을 갖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복잡해야죠. 그래서 제가 뭐 가지고 있는 게 뭐 시간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지식을 제가 뭐 나중에 이제 여태까지 제가 공부를 하고 연구한 이런 실적을 갖고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주는 이런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제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강의도 좀 쉽게 가르쳐 주려고 마음을 오늘부터 먹었죠. 그래서 설명인데, 사실은 이런 거 생각해서 이해하면은 당연한 그 법리고 당연한 논리고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러한 복잡한 이 법률 구조관계 또는 판례의 구성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자, 요게 지분 경매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요 지구에 지분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항상 볼 때는 여기에다가 말소 기준 권리를 계산을 해야죠. 5월 10일 날 근저당권자가 말소 기준 권리. 항상 지분 경매에서도 항상 말소 기준 권리가 중요합니다. 여기도 5월 10일 날 근저당권자가 말소 기준 권리인데, 여기에 이제 갑 임차인이 언제 1월 10일 날 전입신고도 하고 전입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그래서 A도 계약하고 B도 계약하고 C도 계약했는데 그 계약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1월 10일 날 대항 요건을 갖췄으니까, 이 사람은 대항력은 1월 11일 오전 0시에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이 발생하니까 이 근저당권보다 빠르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그 다음에는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우선인 8월 10일 날 을 임차인이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갖춘 임차인이 말소 기준 후에 A, B, C를 공동임대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하고, 이때의 보증금은 5억이다. 왜 5억 원을 하냐?
이 5분의 3, 5분의 1 구분했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구분하기 쉽게 해서 5억으로 나눈 겁니다. 왜냐면 소수점이 떨어지면 또 이 구분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겠죠. 요 밑에 임차인도 5억이다. 을임차인도 5억 원이다. 선생님이 이랬다. 그랬을 때 요거를 이도령이 낙찰받았다. 낙찰. 그러면 요 이도령이가 5분의 3 지분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에 첫 번째 인수금액. 두 번째는 명도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이 갑임차인이 전세보증 5억 갖고 1월 10일 날 전입신고도 하고 주택인도 받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이 사람의 대항력은 1월 11일 오전 0시가 되고 근저당권의 말소기준권리 효력은 5월 10일 당일 주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선순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지 않으면 대항력을 주장해서 계속 살 수도 있고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우선 면제권으로 배당 요구하면 이제 그 미배당임이 생길 때에 전액 배당 부분은 당연히 비워줘야 되고 미배당임이 생기면 보증금을 전부 반환할 때까지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행 항변권을 갖게 되는 거죠. 항상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머릿속에 두어야 됩니다.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력을 주장해서 새로운 낙찰자에게 임대인지를 그대로 승계시킬 수 있는 방법. 이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우선 변제권으로 최우 변제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그리고 전액 배당 받으면 명도를 해줘야 되는 거고 언제 배당 시점으로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 시점으로 명도를 해줘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러나 미배당이 생기면 전액 배당 받다까지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물론 후순위 임차인은 그렇지 않고요. 그런 내용이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나오냐.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경매당한 것이 아니라 일반 매매로 소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변경이 돼 있어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기간에도 임차인은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죠. 왜냐면 나는 이 현 소유자와 계약했지 새로운 소유자하고 계약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인이 나의 동의 없이 새로운 소유자한테 집을 팔아가지고 나의 임차인의 지위를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시키는 이러한 행위라는 건 임대인이 배신적 행위를 이유로 해가지고 나를 모르게 자기들끼리 집을 판 거잖아요. 그럴 때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 법리가 경매나 공매가 들어갔을 때도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임대인의 지위가 바뀌는 거죠. 이럴 때는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좀 전에 일반 매매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과 같은 법리에 따라서 이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이 그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우선 변제권으로 배당 요구해서 전액 배당 받을 때까지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에 항변권을 가지게 된다. 자, 거기까지만. 자, 이 사람이 했는데 배당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대항력을 주장했어. 그러면 얼마를 인수했냐? 물론 당장 못 내보내 이도령이는 과반수 지분권자라고 해도. 얼마를 인수해야 되냐? 5억 원을 인수해야 돼요. 그럼 5억 주고 다 인수하냐? 나는 계약할 때 얼마를? 3억밖에 안 받았어. 이 사람이 1억 받고 이 사람이 1억 받았는데 채무자로 인수하는 건 자기 지분, 채무자는 3억을 인수하는 게 그 다음에 B에 대한 물상보증이 B가 못 갚았을 때 물상보증이 담보 책임을 지는 1억 C가 못 갚았을 때는 물상보증이 담보 책임 1억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배당 요구를 했어요. 배당 요구를 했는데 얼마를 받았냐? 4억을 배당을 받아요. 4억을 받아. 그러면 인수금액 얼마냐? 1억 원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러면 1억을 누가 책임져야 되냐? 낙찰자가 채무자로 인수할 거는 없어요. 없어. 그래도 이 공동임대인 간에는 채권 물감에 따라서 전액 변제될까지 채무자의 지위를 면하지 못하죠. 그래서 B에 대한
물상보증인 담보책임. C에 대한 물상보증인 담보책임은 5천만 원씩 되는 거죠. 이 사람 5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다 그러면 B가 5천만 원 책임지고 C가 5천만 원 책임은 B가 5천만 원어치 부당이득을 받지 않냐? 자기가 1억 받고 5천만 원만 책임지면 되지 않냐? 그럼 B와 C가 부당이득을 보게 되냐? 그거는 A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5천만 원씩 대신 변제해 주니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가 있고, 그런 지위를 직접 청구하면 일반 채권자의 순위에 반열에 있기 때문에 돈이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채권, 여기도 선수 채권이 많을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갖다가 이 사람의 직접 임차권을 이렇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법 제 481조 482조 물상 보증인이 변제자에 대해 대의로 청구하라. 그러면 이거는 등기 없이도 당연히 이 권리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를 법정 대의권을 했기 때문에 이 지분을 갖고 이 C, B나 C에 대해서 지급 명령을 통해서 강제규명에 시정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의 지위를 살 수가 있어요. 이 권리를 양도받아 가지고 이렇게 이 B와 C한테 요 갑 임차권을 민법 480, 480에 있던 물상보증인 변제대의로 해서 취득하고 B와 C한테 지급 명령을 신청해서 그 결정문을 강제규명에 시정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단계가 NPL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 이번에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 후순위 임차인은 어떤 건가? 후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지분 경매에서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수할 게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말소기지금 후순위는 인수할 금액이 없어요. 인수 금액이 없어요. 이 사람 미배당금이 생기면 B와 C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지 낙찰자에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낙찰자는 이 5분의 3 지분권자, 과반수 지분권자고, 요 B와 C하고 계약한 임대차 계약은 5분의 2 지분권자와, 즉 소수 지분권자와 계약한 임대차 계약밖에 없을 때는, 이럴 경우는 이렇게 경매로 지분에서 임차권이 소멸되면 처음부터 이 A 지분 5분의 3 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분의 3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아예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무효화되어 버리는 거죠. 왜? 근저당권의 처분권에 의해서 소멸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 임차인은 B와 C의 5분의 1 지분권자와 계약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밖에 없고, 또 이 낙찰자는 5분의 3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법 265에서 적법한 관리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반수 지분권자가 이 소수지분권자의 임대차 계약은 적법한 관리 행위로 인해서 인도명령을 구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죠.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인수할 것도 없고 내보낼 수도 있다. 내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면 되죠.